네, 안녕하세요. 이미지 스타일리스트 이냄입니다. 오늘은 셔츠 고르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 해요. 남성 스타일의 가장 핵심이다. 뭘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셔츠라고 생각해요. 여성 스타일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이 또한 똑같은 건데 헷갈리신다고요? 여성 스타일의 핵심은 속옷이에요. 남성 스타일의 핵심이 셔츠인 이유가 바로 거기서 옵니다. 여자 스타일을 잘 잡으려면 우선 속옷부터 갈아입혀 놔야 돼요. 속옷이 브라가 어떤 브라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원단, 그리고 어떤 모양, 가슴의 위치를 어디에 어느 부분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브라를 입고 있는지부터 짚어 나가야 여성 스타일에서는 체형을 보정해주고, 그리고 그 체형이 더 예쁘게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는 그 겉옷을 고르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매장에 가면 수트 먼저 사면 된다, 옷이 없으니까 양복 한 벌 빼입자 라고 생각하시는데, 양복은 사실 색깔이 남색 그리고 회색, 밝은 회색 그 정도밖에 생각 안 나시는데 뭘 입어도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셔츠를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얼굴형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센스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센스가 떨어져 보이기도 해요. 셔츠는 남성의 속옷에서 유래된 아이템이에요. 안에 있는 부분에서 당신의 개성을 드러내셔요 하는 게 셔츠예요. 그래서 셔츠에서 가장 지켜줘야 될 것 한 가지, 청결. 속옷은 깨끗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 셔츠 깃이 이렇게 1cm쯤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건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목 뒤에 이 부분 1cm씩 위로 올라와 있어 줘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셔츠를 입는데 예의예요. 여름이면 반팔 셔츠 입으시잖아요. 반팔 셔츠 입으면 어떨까요? 그건 셔츠 안 입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까요. 셔츠는 속옷이기 때문에 긴팔 셔츠를 입고 그 위에 수트를 입어주는 거예요. 클래식 수트일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요즘 여러분들이 즐겨 입으시는 비즈니스 캐주얼, 거기서는 자켓만 입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클래식 수트를 하나로 다 입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야 하는 장소다 할 때는 이 규칙은 꼭 빼놓지 않고 지켜주셔야 되는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셔츠가 속옷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셔츠의 색깔은 무엇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퇴근에 정통 클래식 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하얀색 셔츠는 4개 이상, 월, 화, 수, 목까지는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리고 거기에 블루 셔츠 3종 정도, 여기 지금 솔리드 무늬 블루, 그리고 스트라이프가 있는 블루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멋을 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원단에 색상이 들어가 있는 스트라이프, 사회초년생이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흰 셔츠 2개 이상, 3개, 그리고 블루 셔츠 2개에서 하나 정도는 꼭 구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빨아입는 내 셔츠, 내 속옷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셔츠를 고르실 때 어떤 셔츠를 어떻게 골라야 되나, 그러면 셔츠 디자인에서 가장 얼굴의 핵심이 되는 건 바로 목 바로 밑에 있는 카라 모양이에요. 셔츠는 카라 모양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카라 모양은 얼굴형을 결정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날라리 같으냐 아니면 굉장히 클래식해 보이느냐 하는 이미지를 가장 주는데 가장 핵심 요소예요. 그러면 셔츠의 카라 모양은 어디부터 결정되냐면요, 요 셔츠 카라의 모양 선과요, 이 카라 끝과 끝이 이루는 각도, 벌어진 각도에 따라서 90도면 기본 칼라, 그리고 120도 정도면 와이드 칼라, 그리고 이렇게 180도 정도 된다? 그럼 요즘 왓츠라고 하죠. 그래서 입자마자 세련미가 펄펄 느껴지시는, 그리고 많이들 안 하시는데 세련된 느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게 좋은 둥근 카라, 그리고 탭 카라라고 해서 요즘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타이를 매면 안쪽에 버튼이 고정돼 있어서 타이를 조여주면서도 되게 안정감 있는 스타일로, 그리고 캐주얼 셔츠에 많이 있는 버튼 다운 컬러 정도가 있죠. 비즈니스 캐주얼 하실 때는 버튼 다운 컬러가 가장 활용도가 좀 높으신 편이에요. 그리고 요즘 세련돼 보고 싶다, 나는 수트를 많이 입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요번에는 약간 둥근 컬러의 느낌을 한번 맞춰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자마자 나는 좀 옷 좀 안 해 말을 들을 수 있는 와이드 컬러가 있고요. 기본 컬러 중에서도 목이 좀 길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조금 높여서 버튼 하나 있는 위치를 2버튼을 만들 수도 있고요. 0.5cm만 높여주세요 해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목이 좀 길고 그리고 얼굴에 살이 좀 없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강추하는 부분, 만약에 이 목 부분을 좀 올려놓으면요, 스타일을 했을 때도 굉장히 멋스럽게 연출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맞춤복을 가시면 아마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거예요. 이렇게 사이드, 그리고 중앙
다트를 이렇게 넣어드릴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뽑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사람의 스타일에서는 눈이 가장 많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별다른 치장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베이직 스타일,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살집이 좀 없으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고요. 다트가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 밑에 주름이 조금 있죠. 배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뒤에 등에 다트를 좀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주름 두 개가 들어가면 주름이 더 많이 벌어질 테니까 다트를 살짝 등선에다 넣어주시는 것도 활동력을 조금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맞춤집에 가면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물어보실 텐데, 요즘은 이 모양을 굉장히 더 많이 해요. 왜냐면 일을 컴퓨터 업무를 많이 보신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각진 스타일로 뽑아 놓으면 이 부분이 때가 많이 타기 때문에 조금 덜 타게 해주는 방법, 그리고 모서리 부분을 좀 세련되게 뽑아주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좀 멋 좀 낸다, 카라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와이드를 고르셨다면 이렇게 둥근 스타일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버튼을 제가 아까 셔츠를 입었을 때는 소매 끝이 살짝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제일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는 게 이 버튼에 요 첫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이거든요. 노멀하게 자기 손목에 꼭 맞게 그 연출을 했을 때는 요 정도, 그리고 한 단을 살짝 집어 넣었을 때는 손목에 더 꼭 맞아서 그 셔츠깃을 조절할 수 있는, 밖으로 나오는 셔츠깃을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가 돼요. 또 멋쟁이들은 꼭 뻗놓지 않는 게 여기 이렇게 커프스 같은 거 해주시거든요. 그걸 위해서라도 버튼을 두 개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와이드 셔츠를 하게 되면 타이의 매듭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발랄해 보일 수 있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딤플 타이 매는 방법으로 지금 여기 매놓았는데, 한 번 매듭으로 살짝 돌려서 셔츠 깃과 이 타이의 일직선을 이루면서 약간 선을 쫙 빼줘요. 이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방법, 와이드 셔츠에 딤플 타이 매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90도 각도의 셔츠에 타이를 매두었죠. 요렇게 아까 레귤러 컬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90도가 꺾어지기 때문에 타이의 끝 매듭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밖으로. 그래서 타이 부분을 요렇게 삼각형으로 연출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정직하고 단정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들죠. 이런 느낌을 살려주기 때문에 셔츠는 카라 모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엔 타이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봄 되니까 여러 가지 타일들로 월화수목금토일 연출할 수 있겠다, 어떻게 연출하면 좋을까 고민들 많이 되실 거예요. 타이는 뭐 퍼스널 컬러 이런 부분을 좀 짚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데, 저는 무늬와 원단을 좀 세심하게 고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실크 타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빛을 반사시키지 않는 무광 타이들이 있어요. 타이는 워낙에 남자의 그 중심에서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는 거라서,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렇게 어깨 끝에다가 늘어뜨린 드레이브진, 거기서부터 유래됐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힘과 권력 그리고 개성을 아주 여실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타이예요. 그래서 실크 스카프를 타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통 스타일에는 이런 식으로 그 실크 원단의 감이 조금 많이 살아있는 걸 매시면 좋지만, 요즘 좀 멋스러워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무광택 질감으로, 모든 옷을 고르거나 안경테를 고르거나 광택이 무광으로 흐르고 있으면 얼굴이 좀 돋보이는 감각적인 느낌이 살거든요. 타이도 이렇게 무광이냐 유곽이냐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색깔 같은 경우는 이런 블루 타이는 아주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상가집에 메고 가도 색깔이 있지만 용서되는 타이 중에 하나예요. 블루이거나 아니면 곤색 타이, 사회초년생이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아이템. 그리고 저는 꼭 강추해드리고 싶은 타이 무늬가 있다면 도트 무늬 타이. 남자들이 매면 바로 멋쟁이 단계로 거듭날 수 있는 타이예요. 이렇게 땡땡이 무늬라고 하죠. 남자들은 좀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타이가 가장 클래식하게 그리고 멋스럽게 연출될 수 있는 타이라는 거. 그리고 스트라이프 무늬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어떤 클럽의 타이냐, 이런 걸 구별할 수 있는 영국에서부터 왔어요. 매 상징의 색깔들을 써서 클럽의 그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타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이 흐르느냐에 따라서
클럽의 정체성을 하기도 하고요. 영국이냐 아니면 미국에서 유래됐느냐 하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타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타이죠. 저는 오늘 딤플 타이 매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딤플 타이 매는 방법이 가장 손쉬우면서도 가장 패셔너블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넥타이에 사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통은 이 사선 부분 위치에 매듭에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타이는 특징상 굉장히 사선이 많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통 타이들은 사선 부분의 끝이 한 넥타이의 9분의 1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걸 위치로 잡으시면 되는데 이 타이는 좀 특별하네요. 넥타이는 벨트 바로 위끝이거나 그 위로 살짝 올라오게 매는 길이 정도를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얼굴 끝부터 배끝까지가 어느 정도 길이인지 한번 재보시는 거예요. 배꼽 끝이 여기다 그러면 요만큼 정도 한 뼘 정도 남겨놓고 매듭을 시작하세요. 왜냐면 나머지 윗부분들은 전부 위로 감겨질 매듭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위로 한번 감아서 내렸습니다. 그걸 그대로 옆으로 돌려서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아마 벨트 위에 존재하는 위치 정도 될 거예요. 내려올 때 디테일이 중요한데 양쪽 날개를 딱 잡아서요. 쭉!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넥타이의 매듭 부분 밑에 이렇게 그 리본 부분처럼 쏙 들어간 부분이 생겨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볼륨감이 있어 보이고 넥타이를 센스 있게 맨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살짝 조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매놨을 때 이렇게 셔츠 위에 골이 살짝 생기는, 이건 어떤 방법으로 타이를 매시든지 간에 요 매듭과 아래 폭 사이에 폭만 잘 조절해 주시면 세련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어요. 양쪽 날개를 잡는다. 그리고 적당히 끌어당긴다. 그리고 정리할 때 요 부분을 이렇게 조여준다. 넥타이의 핵심은 뭐다? 볼륨감이다. 그리고 넥타이를 고르실 때 어떤 넥타이를 골라야 잘 골랐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넥타이 안쪽을 딱 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접어서 매듭을 연출시켜 준 게 이 타이거든요. 넥타이 뒷면을 보시고 이렇게 접혀져 있는 부분을 살짝 접어 보세요. 그래서 접은 부분이 이와 이가 맞는다. 딱지 접는 거 생각나시지 않으세요? 요 끝과 요 끝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요 끝이 잘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잘 만들어진 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렴한 타이들을 보면 요 끝이 잘 안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라페를 딱 폈을 때 이런 식으로 실크의 겉감과 안감의 바이어스를 박은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시면 이 정도 되면 한 15만원에서 20만원이 넘는 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걸 왜 확인을 하느냐, 요 안쪽에 바이어스 그 원단 자체가 맸다 풀렀다 해도 늘어지지 않는 원단을 잘 썼다는 거. 많이 매다 보면 타이들이 늘어나거나 그리고 모양이 틀어지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요 끝을 잘 살피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드려요. 남자 수트에 써도 되는 주머니 몇 개일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맞춰보세요. 하나입니다. 네, 맞추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은 뭐 정통 클래식 수트에 대해서는 워낙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손수건을 넣을 수 있는 자리, 행커칩이 들어가는 자리인데요. 리얼 행커칩, 그러니까 손수건이 아니고 일부러 여기다 이렇게 무늬로 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성의 포인트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 지난번에 박만현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었던 걸로 기억해요. 매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행커칩이거든요. 행커칩은 손수건을 꼽는 거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요 손수건 그냥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시는 것보다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자리예요. 뒷주머니에 꽂아서 다니시는 게 아니라 수트에다가 요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건 손수건 꽂으라고 마련해 놓은 자리거든요. 유일하게 하나 쓸 수 있는 주머니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의 주머니를 쓰시는데 요건 사실은 그냥 멋으로 해놓은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죠.
멋낼 필요 없습니다. 대신 격식 있는 자리에 간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넥타이와 함께 톤온톤으로 함께 맞춰주시는 게 조금 튀지 않고 괜찮고요. 그리고 좀 오늘은 화려해 보이고 싶다 하실 때는 손수건을 넥타이와 약간 상반되는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색깔로 마련해 주시면 화려해 보이는 포인트가 되겠죠. 남성 스타일에서는 그 셔츠 그리고 타이, 다른 면을 차지하는 요 수트 같은 경우는 다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꼼꼼히 짚어 드릴게요. 오늘은 셔츠와 그리고 넥타이 그리고 행커치까지 남성 수트 스타일의 액세서리를 마무리하는 코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